안녕하세요. HITV 강호석입니다. 이번 편 영상은 사마천의 사기열전 그 9번째 편인 소진열전입니다. 소진열전의 어떤 시대적 상황은 춘추 전국시대 그 말에 해당됩니다. 소진은 주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주로 활동은 연나라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앞으로 소개하겠지만 본인이 펼쳤던 정치로 인해서 연나라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진나라가 전편에 있었던 상군열전에서 위앙의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력한 국가 체제 때문에 진나라의 힘이 엄청 세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6개 나라가 진나라를 의식하면서 대단히 불안해하는 그런 때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국시대라고 하는 거는 주나라 7개의 제후가 있었던 나라를 전국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대략 그 시기는 한 200여 년 정도 유지되어졌습니다. 마렵에 여기는 진나라가 가장 강력했고, 그리고 나서 조나라, 초나라, 제나라, 그다음에 연나라, 위나라, 한나라 뭐 이런 식의 나라들이 나름대로 구성되면서 제후로서 존재했었던 때입니다. 그런 어떤 때에 소진은 초년에는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능력이 누구한테 띄어서 벼슬을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유세가 지난 후 수임이 이루어지지 않자 집으로 와서 다시 한번 공부를 더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뜻을 펼치기 위해 나갔던 사람이 아무런 결과도 없이 온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아냥하는 사람도 있었나 봅니다. 너무 이제 그걸 크게 설명하긴 한데, 근데 그걸 다 참아가면서 다시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그 공부에서 평소에 갖지 않았던 특별한 재주를 얻게 됩니다. 사람을 이해하면서 사람을 설득시키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을 거기서 키워감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주변에 있는 제후들에게 펼쳐서 자기의 쓰임을 이루게 하려고 유사를 갑니다. 첫 번째 유사를 갔던 곳이 진나라 해왕입니다. 진나라 해왕은 상군열전에서도 공부한 것처럼 태자로 있었을 때 태자의 잘못을 벌하기 위해서 그의 태부나 또 다른 신하에게 어떤 징벌을 가했던 기억이 있고 모멸이 있기 때문에 상군에 대해서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이기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서진이 와서 시대를 분석하고 현재 어떤 진나라의 어떤 정책 방향이 어찌해야 된다라는 거 유사를 해도 신뢰하지 않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나라를 찾아서 간 게 조나라인데, 조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서진에 대한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내치게 됩니다. 근데 거긴 왕이 내친 건 아니고 왕의 동생이 재상이었는데, 재상이라고 하는 자가 서진이 특정한 재료가 있든 없든 자기가 그 일을 하는데 별로 좀 도움될 것 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귀찮기도 해서 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딸때 맞대기 갈 때도 없고,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연나라로 가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뜻과 같이 바로 왕을 만나서 본인의 능력을 표현하지 못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우연한 기회에 왕을 만나게 됩니다. 왕을 만나서 정세를 분석하고 언급하기를,
연나라는 주변의 나라보다 강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이 평화를 유지한 것은 그 조나라나 위나라나 제나라가 그 연나라를 보호하는 그런 형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진나라의 침략을 막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설사 진나라가 연나라를 침략하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주변의 나라가 연나라를 침략하는 상황의 뒷부분에서 또 다른 위협으로 역할을 할까? 진나라는 침략을 못하고, 다른 주변 나라는 연나라를 의식하지 않고 진나라만을 의식하다 보니 또한 연나라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편안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다 라는 평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와 같은 관계가 무너질 시 연나라는 정말로 위태로우니 지금의 주변에 있는 나라,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제나라, 그다음에 초나라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존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진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연나라 왕은 정말 해안이다 생각하고, 본인도 염려했던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없었는데 그 해결책을 이 서진이 제시하니 감복하고 많은 금문부하를 내린 상태에서 주변의 나라에 연합을 위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를 받고 최초로 간 나라는 조나라입니다. 그리고 조나라에 가서 조나라가 대단히 강성한 나라인 것은 맞지만 진나라와 1대1로 전쟁을 하면 때로는 이길 수도 있고 때로는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연나라가 조나라의 편을 들지 않고 진나라의 편을 든다 한다면 조나라는 보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나라도 연나라와 연합을 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또 다른 나라들과도 연합을 한다면 진나라의 어떤 침략, 공격성에 대해서 방어할 수도 있고 각각의 나라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라는 어떤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이 옳은 말이고 대단히 좋은 방책이기 때문에 조나라 왕조차도 공감을 하고 따라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은보화를 또다시 부여받고 밑에 있는 위나라나 그 다음에 한나라, 제나라, 초나라까지 각각의 입장에 맞는 상황에서 연합했었을 때 이익과 연합하지 않았었을 때 불이익에 대한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6국의 연합에 대해서 호응하게 합니다. 이것이 말이 쉽지 각각의 나라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도 하고 추구하는 것이 다른데 하나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합일됐다는 게 대단히 큰 성과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국은 서진에 대해서 소진에 대해서 대단히 칭송하면서 서로 간에 재상이 되도록 재상이 돼주기를 요청하고 재상의 지위를 줍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육국의 재상의 직위를 부여받은 후에 금이환영하는 성과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성과를 만들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오래 동안 유지되지 못하는 건 사람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작은 어떤 회사에서도 작은 나라에서도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음해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벌어진 일이 국가 간의 일로 벌어지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합종으로 인해서 16년간 진나라가 동지를 못하게 했던 합종연합체가 진나라에서 만들어진 연행책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어떤 다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나라와 이 나라를 나름대로 꼬드겨서
조나라를 치게 한다든지 하는 식의 어떤 그 연행책을 진나라에서 계속 사용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종으로 연합체를 구성했던 그 국가에서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는 누군가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나라와 위나라가 합심해서 조나라를 치게 되니 조나라 왕의 입장에서는 소진을 빌려서 당신의 안을 믿고 당신을 의존하면서 육국의 연합체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제나라 위나라가 우리를 침략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소진의 입장에서도 그러면 지금 바로 연나라로 가서 연나라가 조나라와 연합하게 하고 그 제나라와 위나라를 물리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근데 참 이게 때가 안 좋은 때가 지금 그런 상태에서 넘어갔을 때 연나라에서 왕으로 있던 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두 번 그 다음에 태자로 있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왕을 계승합니다. 지금 연합을 해서 제나라와 이나라를 물리쳐야 되는데 왕이 죽었고 그 태자가 왕이 된 상태에서 상을 준비해야 되니 어려움이 있어서 소진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뭔가 제안하지 못하는데 제나라가 그 틈에 그 연나라 남부 지역에 있는 땅을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10개의 성을 빼앗습니다. 이 엎친 데 덮치고 악한데 더 악화되는 이 상황에서 연나라조차도 소진을 원망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진에 가서 연나라에 가서 뜻을 이루기보다는 제나라 가서 이 상황을 되돌려야 되는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소진은 제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제나라 왕을 만나서 상중인 연나라를 침략해서 10개의 성을 빼앗은 걸 감축드립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위기가 닥칠 것 같으니 조의를 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제나라 왕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침략을 해서 무력으로 성을 빼앗으니 그 자랑거리인데 그건 축하받을 만이다. 근데 왜 갑자기 조의를 표하냐? 무슨 위기가 있다고? 라고 되묻습니다. 그랬을 때 서진이 얘기하기를 왕께서 알겠지만 지금 연나라 왕은 이 왕은 태자 때 받은 그 배필이 진나라 공주이고 현재 그렇게 됐다 보니까 이 연나라는 진나라의 사위국입니다. 그 사위국에서 상을 당했는데 그 이웃나라가 애도는 못할 망정 침략해서 땅을 빼앗아 갔다 하니 진나라 입장에서는 제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명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그 침략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강력했던 합정책도 무너진 상태니 지금 제나라는 풍전등화가 갔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났던 제나라 왕은 정신이 벌쩍 난 겁니다. 들어보니 그러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그 소진은 지금 빼앗은 10개의 성을 연나라에 바로 무조건 반환을 하면 상황은 잘 정리될 것입니다. 이유는 우선 연나라는 상중이기에 그 빼앗긴 땅이 되돌아왔으므로 원망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진나라는 사회국의 어떤 그 침해, 슬픔을 갖다 그리고 무례한 행동을 한 제나라를 침략해서 응징하겠다는 대의 명분이 사라졌으니 침략을 못할 것이고 또한 그 연나라가 무서워서 반하는 것이 아니고 진나라인 자신의 나라 때문에 반환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위안 삼아 전쟁 침략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상태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걱정거리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연나라는 빼앗긴 땅을 찾고 진나라는 침략할 수 있는 명분도 사라지게 됐고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좋은 결과지만 그 서준의 입장에서 그 자기가 그 근거했던 연나라로 가기 위해서 서둘러서 갑니다. 칭찬도 받을 겸. 그러나 막상 갔더니 연나라 왕은 주변 어떤 신하들의 모함에 의해서 지금 소진이 많은 성과를 한 건 맞지만 지금의 이 상황에서 본 것처럼 뭐 합종이라는 게 그렇게 강력한 것 같지는 않다.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 한다면 합종 때문에 배려했던 그 직위를 굳이 뭐 도로 줄 필요 없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소진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력하게 과거에 내가 누렸던 그 관직을 받아야 된다는 설명을 합니다. 이유는 내가 그 관직을 갖고 있으면서 합종의 연합체가 유지됐고 합종을 하면서 제안했던 많은 정책들이 각국에 무게 있게 전달됐는데, 내가 그 연나라에서 보직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연나라 왕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 한다면 다른 나라의 왕들이 나에게 어떻게 신뢰를 보낼 것이고 나의 설명에 얼마나 동조를 할 것이냐. 그렇다 한다면 우리의 연합 전술은 분명히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 저쪽 그 진나라에 의해서 그 보다 빠른 어떤 침략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위태로워질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연나라 그 이왕은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 과거대로 되돌아 놓습니다. 그러나 그 신하들의 어떤 한번 내뱉기 시작한 다양한 어떤 음의 말은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소진이 연나라에 오래 머물 수 없겠다라는 걸 깨닫고 연나라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면 연나라 왕 그 이왕이 자기 말 이후에도 그렇고 그 전에 선대왕도 그렇고 사단이 신뢰할 만한 그 신하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많이 믿었는데,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왕에게 내가 여기에 있어서 얻는 이득보다는 밖에 나가서 그 얻는 이익이 더 클 것 같다. 그러니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 정치를 하면서 연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행동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제가 약간 반역을 지은 것처럼 그 해달라. 그러면 주변 나라에 보다 쉽게 일단 다가가서 제 뜻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누명을 씌운 것으로 해서 제 나라로 탈출을 합니다. 제 나라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성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들여서 그야말로 곁에 두고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나름대로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그와 같은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유지될 수 없는 게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기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에 의해서 소진이 그 위해를 당하고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를 받았었을 때 자신의 어떤 그 상처로 인해서 오래 못 살 거라고 알고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그 제나라 왕에게 제가 이대로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대로 죽었을 때 그 지금 나를 위해했던 자를 그 찾아서 그 엄벌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제가 죽게 된다면 제가 반역을 한 것으로 하고 이렇게 그 반역에 대한 그 징벌로서 거열형을 그 내리십시오. 그러면 저를 위해했던 자가 분명히 자복해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자를 엄벌해 주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엄벌까지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이 잘 유지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과거에 연나라 왕을 만나서 제가 국내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연나라에 도움되는 일을 하겠다라고 했었던 그것이 제 나라에서 어떻게 처신을 했냐면, 제 나라가 연나라를 침략했던 예가 있다 보니까 연나라의 국력을 소진시킬 목적으로 제나라 왕에게 제 나라는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왕궁이라든지 국왕의 모습, 구상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토목공사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해도 전혀 부끄러울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국력을 소진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죽고 나서 이해하게 되니까, 확인하게 되니까 죽은 소진도 원망하고 주변에 있는 연나라 왕도 아주 많이 원망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렇다고 해서 바로 침략을 한다든지 응징을 할 수는 없는 게, 떡하니 저 진나라가 어떤 나름대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틈이 벌어지기만을 계속 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화를 풀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위태위태한 차에 소진의 동생 소대와 소려도 소진과 비슷한 역량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위태로움을 유지하는 역할을 역시 합니다. 비록 서로가 어떤 적의가 있고 배반했던 상황 때문에 원망도 있지만 이 관계가 흐트러지게 되면 함께 있었을 때보다 더 쉽게 무너지는 어려움이 있으니 참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의 어떤 설득을 통해서 육국이 합종의 인연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본 것처럼 한 나라에서도 신하가 누군가가 출중하면 그를 음해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다반사고, 그것이 어떤 여러 가지 사례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와 국가 간에,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6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15년 정도의 어떤 기간 동안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소진의 능력은 범상치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들조차도 또한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근데 지금 언급했던 소진의 합종책은 다음에 나오는 장의열전에서의 연행책과 더불어서 전국시대 말에 중요한 정세 분석, 정세 이해에 의미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편에 있었던 상군열전이 나름대로 진나라가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어떤 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서진열전도 또한 진나라가 대단히 강력한 나라였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6나라가 부단히 노력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올 장의열전에서는 이 진나라가 어쩌면 통일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 세워있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열전편이 될 거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이상으로서 서진열전을 접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젊었었을 때, 어렸었을 때 역사책이나 아니면 세계사책을 통해서 배웠던 어떤 각각의 사항들이 그들의 역사가 위대해서라기보다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배웠던 거라고 생각하고, 그 역사가 우리와 어떤 상관관계를 또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렇다고 봅니다. 이번 소진열전에서 합종연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뭉쳐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한다면 자신들의 개개인의 이해관계 없이 뭉쳐서 함께해서 공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 그것이 무너졌을 때 나오는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번 10번째 편 장의열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 이것으로서 소진열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